2024년 인류는 건축과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다시 한번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는 마철루를 세우고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설했으며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은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를 집어넣을 수 있는 거대한 큐브,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에 세워지는 초대형 댐, 히말라야 산맥을 관통하는 철도. 이것들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인간의 상상력과 기술력이 만나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현장이죠.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메가 프로젝트들의 총 투자액은 수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프로젝트들은 수만 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수백 개의 기업이 참여하며 때로는 국가의 운명까지 바꿔놓습니다. 중국은 티베트 고원 깊숙한 곳에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고, 이탈리아는 100년 넘게 꿈꿔온 다리를 마침내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 공항을 2배로 확장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크기의 건축물을 짓고 있죠. 이런 프로젝트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들은 각각 고유한 기술적 도전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 초대형 구조물을 세우고 극한의 기후 속에서 정밀한 공사를 진행하며 인간이 거의 접근할 수 없는 오지에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건설 기법이 개발되고 기존의 엔지니어링 상식이 재정의되며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하나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들은 기술적 성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주변 주민들의 삶, 국제적인 정치 관계까지 복잡하게 얽혀있죠. 한 나라의 야심찬 프로젝트가 이웃 국가의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고, 경제 발전의 상징이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프로젝트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인류 문명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현재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가장 야심차고 가장 거대하며 가장 논란이 많은 5가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엔지니어링의 한계를 시험하고 인간의 능력을 증명하며 때로는 자연과 충돌하기도 합니다. 티베트 고원의 험준한 협곡에서부터 지중해의 푸른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까지 각 프로젝트는 독특한 도전과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동쪽 티베트 고원의 가장자리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적인 지형 중 하나가 펼쳐져 있습니다. 야룽창포 강이 흐르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그 깊이가 5,000m를 넘습니다.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깊이가 약 1,800m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곳이 얼마나 거대한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죠. 이 협곡을 따라 강물이 수천 미터 아래로 떨어지며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중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매독 수력발전소라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완공되면 연간 최대 3,000억 킬로와트시의 전기를 생산할 예정입니다. 이는 현재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인 삼엽댐이 생산하는 전력량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단일 발전시설로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되는 것이죠. 이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규모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설 위치 자체가 엔지니어링의 악몽이라 할 수 있죠. 그레이트 밴드라 불리는 이 지역에서 야룽창포 강은 급격한 유턴을 그리며 흐릅니다. 불과 수십 킬로미터 구간에서 강은 2,000m 이상 낙하하는데, 이런 극적인 고도 차이가 바로 수력 발전에 엄청난 잠재력을 만들어내는 원천입니다. 하지만 이 위치는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렵고 위험한 곳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지형은 극도로 가파르고 불안정하며 산사태와 낙석이 빈번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진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대에 위치해 있죠. 1950년에는 이곳에서 리히터 규모 8.6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기록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로 진동이 너무 강해서 1000km 이상 떨어진 콜카타에서도 느껴졌고, 심지어 영국과 노르웨이에서도 수면의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당시 지진으로 인구가 희박한 이 지역에서만 800명 가까이 사망했고, 더 큰 재앙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산사태로 인해 야룽창포 강이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죠.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댐 뒤로 물이 계속 쌓이며 거대한 호수가 만들어졌습니다. 8일 후 이 천연댐이 견디지 못하고 붕괴되면서 높이 7m의 거대한 파도가 하류를 휩쓸었고, 이로 인해 500명 이상이 추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건설을 진행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도전입니다. 자재를 운반하는 것조차 쉽지 않죠. 기존 도로는 협소하고 위험하며 헬리콥터로 접근하기에도 날씨가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은 이 프로젝트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첫 번째 발전소의 공사가 이미 시작되었죠. 매독 수력발전소는 크게 두 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그레이트 밴드 주변에 분산 배치될 총 5개의 수력발전소입니다. 각 발전소는 강의 낙차를 활용해 터빈을 돌리고 전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둘째는 산을 관통하는 4개의 거대한 터널입니다. 이 터널들은 강물의 흐름을 우회시켜 발전소로 보내는 역할을 하죠. 일반적인 댐과 달리 매독 수력 발전소는 유수식 발전 방식을 채택합니다. 거대한 저수지에 물을 가두는 대신 강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터널과 터빈을 통해 유도하는 방식이죠. 이는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정밀한 설계와 시공이 필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중국 정부는 2033년까지 이 프로젝트를 완료할 계획이며 총 투자액은 1,4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한국의 연간 국가 예산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돈으로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수만 명의 건설 노동자가 고용되고 최첨단 장비들이 투입되며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야심찬 프로젝트는 심각한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룽창포 강은 하류에서 브라마푸트라 강이 되어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관통합니다. 이 강에 의존해 살아가는 인구가 수억 명에 달하죠. 만약 중국의 수력발전소가 강의 흐름을 크게 변화시킨다면 하류 지역은 심각한 물 부족이나 범람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농업이 황폐화되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수억 명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이 프로젝트를 깊은 우려와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국경 분쟁이 잦았던 두 나라 사이에서 물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죠. 중국이 상류에서 물을 통제하게 되면 이는 곧 하류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 재앙과 정치적 위기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말라야를 무대로 한 중국의 야심은 매독 수력발전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불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또 다른 불가능에 가까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로 스촨 티베트 철도입니다. 이 철도는 스촨성의 성도인 청두와 티베트의 수도 라싸를 연결하는 1600km 길이의 노선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가혹한 지형을 통과하게 됩니다. 현재 청두에서 라싸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려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이틀 이상 걸립니다. 고도 차이가 극심하고 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 위험천만한 여정이죠. 하지만 이 철도가 완공되면 여행 시간은 단 13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두 도시 사이의 거리가 혁명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스촨 티베트 철도는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간인 청두-야안 구간은 140km 길이로 2018년에 이미 개통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간인 라싸 닝치 구간은 435km로 2021년에 완공되었으며 티베트 전역에서 최초의 완전 전기화 철도가 되었죠. 문제는 세 번째 구간입니다. 야안에서 닌치까지 이어지는 이 1000km 구간이 바로 진짜 도전의 시작입니다. 이 구간은 지구상에서 지질학적으로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지역을 통과합니다. 가장 큰 난관은 고도입니다. 전체 노선의 절반 이상이 해발 3,500m 이상에 건설되며 4분의 1 이상은 4,000m를 넘습니다. 이 정도 고도에서는 산소 농도가 평지의 60% 수준에 불과해 고산병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고도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이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토목 공사가 필요합니다. 전체 노선의 90% 이상이 터널이나 다리로 구성될 예정이죠. 평지 구간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총 100개 이상의 터널과 120개 이상의 다리가 건설되며 일부 터널은 길이가 30km를 넘습니다. 예를 들어 20터널은
길이가 42.5km로 완공되면 세계에서 5번째로 긴 철도 터널이 됩니다. 이 터널을 뚫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도전입니다. 안반이 매우 단단한 동시에 부서지기 쉬워 붕괴 위험이 높고 지하수가 풍부해 침수 위험도 상존합니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진대의 위치에 있어 공사 중에도 완공 후에도 안전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리 건설도 만만치 않습니다. 깊은 협곡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높이가 수백 미터에 달하며 강풍과 극한의 기온 변화를 견뎌야 합니다.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지고 여름에는 강렬한 자외선이 내리쫓기는 환경에서 정밀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중국은 이 프로젝트에 수천억 위안을 투자하고 있으며 완공 목표 시점은 2030년대 초반입니다. 만약 성공한다면 이 철도는 티베트 경제에 혁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관광객이 급증하고 물류가 원활해지며 지역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와 환경이 훼손될 위험도 있습니다. 급격한 개발이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위협하고 생태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말라야의 험준한 산맥을 벗어나 이제 우리는 지중해로 향합니다. 시칠리아 섬과 이탈리아 본토 사이에는 메시나 해협이라는 좁은 수역이 있습니다. 메시나 해협 다리는 단순히 두 땅덩어리를 연결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탈리아 통일의 상징이자 시칠리아의 고립을 끝낼 희망이며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이 걸린 프로젝트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계획이 제안되었고 착공되었다가 취소되기를 반복했습니다. 정치적 논쟁과 재정 문제, 기술적 어려움이 얽혀 프로젝트는 계속 표류했죠.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겉보기에는 3km의 좁은 해협일 뿐인데 말입니다. 문제는 메시나 해협의 자연 조건에 있습니다. 이곳은 강력한 해류로 악명 높습니다. 티레니아 해와 이오니아 해가 만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조류는 시속 10km를 넘을 때도 있죠. 바람도 강합니다. 시속 120km의 돌풍이 드물지 않게 불어닥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진입니다. 메시나 해협은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주요 지각경계 바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1908년에는 규모 7.1의 강력한 지진이 메시나시를 초토화시켰고 1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곳에 건설되는 모든 구조물은 규모 7 이상의 지진을 견뎌야 하며 동시에 강풍과 해류에도 안전해야 합니다. 이런 극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다리는 그 자체로 엔지니어링의 극치입니다. 주 경간 길이만 3.3km에 달해 완공되면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가 됩니다. 현재 기록 보유자인 일본의 아카시 해협대교보다 거의 1km나 더 깁니다. 이 엄청난 거리를 지탱하는 케이블의 두께는 사람 허리둘레만 하며 사용되는 강철의 무게만 수만 톤에 달합니다. 다리 양쪽 끝에 서게 될 두 개의 지지탑은 높이가 거의 400m입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건축 높이보다 높은 수치죠. 이 탑들은 이탈리아 전역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 될 것입니다. 탑 하나를 세우는 것만 해도 거대한 마철로를 짓는 것과 맞먹는 작업입니다. 다리의 상판은 공기역학적 형태로 설계되어 강풍의 저항을 최소화합니다. 유연한 구조 시스템이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죠. 다리는 6차선 고속도로와 2개의 철도 노선을 동시에 수용하게 됩니다. 자동차와 기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복합 다리인 셈이죠. 현재 시칠리아에서 본토로 건너가려면 페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대기 시간을 포함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죠. 날씨가 나쁘면 페리가 운행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리가 완공되면 자동차로 단 4분이면 건널 수 있습니다. 기차는 더 빠를 것이고요. 이는 시칠리아의 경제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변화입니다. 2024년 이탈리아 정부는 마침내 건설 승인을 확정했습니다. 공사는 2025년 말에 시작될 예정이며 완공 목표는 2003년대 초반입니다. 총 건설비는 약 130억 유로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는 항상 예산을 초과하고 일정이 지연되기 마련이죠. 실제로 완공될 때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중해를 떠나 이제 우리는 동남아시아로 향합니다. 싱가포르는 작은 도시 국가지만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 중에서도 창이 공항은 싱가포르의 자랑입니다. 여러 차례 세계 최고의 공항으로 선정되었고 화려한 실내 정원과 폭포, 최첨단 시설로 유명하죠. 그런데 싱가포르는 이미 완벽에 가까운 이 공항을 더욱 확장하려 합니다. 그것도 기존 4개 터미널을 합친 것보다 더 큰 단일 터미널을 새로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이 공항 5번 터미널 프로젝트입니다. 완공되면 연간 5천만 명의 승객을 추가로 수용할 수 있어 공항 전체 수용력이 60%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5번 터미널은 창이 이스트라는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1000헥타에 달하는 부지에 새로운 활주로, 유도로, 화물 터미널,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도시 구역까지 포함합니다. 터미널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 전체를 항공도시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죠. 새 터미널에는 최첨단 교통 허브가 건설됩니다. 승객들은 기차, 버스, 택시는 물론 심지어 페리까지 하나의 장소에서 원활하게 환승할 수 있습니다. 터미널과 직접 연결된 상업 및 주거지구도 조성되어 쇼핑몰, 레스토랑, 오피스, 호텔, 심지어 아파트까지 들어설 예정입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가 이런 대규모 확장에 나서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향후 20년간 승객 수가 2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항공시장이고 싱가포르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쟁 공항들도 계속 확장하고 있기에 싱가포르는 선두 자리를 지키기 위해 더 크고 더 나은 시설을 만들어야 합니다. 5번 터미널은 기술 혁신의 집합체가 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이 항공기 이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최적화하며 완전 자동화된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짐을 분류하고 운반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이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고 생체 인식 기술로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터미널의 설계 자체도 혁신적입니다. 거대한 고정식 콘코스 대신 모듈형 서브터미널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성수기에는 확장하고 한산한 비수기에는 일부를 닫을 수 있습니다. 만약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하면 각 모듈을 격리 운영할 수도 있죠.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입니다. 5번 터미널은 기존 공항과 지하 터널로 연결되지만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건물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공항단지 내에 사실상 2개의 공항이 운영되는 셈이죠. 공사는 2025년 5월에 공식 시작되었고 개장 목표는 2030년대 중반입니다. 총 투자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싱가포르의 야심찬 확장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프로젝트 중 가장 극단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건축물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무카브는 길이 400m, 너비 400m, 높이 400m의 완벽한 정육면체입니다. 부피로 따지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인공 구조물이 되며 현재 기록 보유자보다 거의 5배 더 큽니다. 이 크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20개를 이 큐브 안에 집어넣어도 여전히 공간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기 힘든 규모죠. 무카브는 리야드에 건설 중인 뉴 무라바 개발 프로젝트의 중심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된 미래 경제를 만들기 위해 수조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무카브는 그 상징적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네옴, 더 라인과 함께 사우디의 비전 2030을 대표하는 프로젝트 중 하나죠. 그런데 이 거대한 큐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놀랍게도 무카브는 내부의 도시 전체를 포함하게 됩니다. 공식 계획에 따르면 큐브 중앙에는 거대한 아트리움이 조성되고 그 위로는 초대형 스크린이나 홀로그램 디스플레이가 설치됩니다. 방문객들이 바다 및 우주 또는 판타지 세계에 있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라스베이거스의 구형 스크린인 스피어가 이미 인상적이지만 무카브의 스크린은 그것보다 20배 이상 커야 합니다. 기술적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조차 불확실하지만 사우디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에는 나선형 타워가 세워지며 그 안에 레스토랑, 극장, 호텔이 들어섭니다. 이 타워 하나만으로도 에펠탑보다 크고 실내 구조물 중 역사상 가장 큰 규모가 됩니다. 큐브의 내모서리에는 추가 타워들이 건설되어 더 많은 객실과 시설을 제공합니다.
꼭대기는 거대한 공중 정원으로 꾸며질 예정이며 전체적으로 이 구조물은 한 번에 2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시 하나가 통째로 들어가는 셈입니다. 디자인은 전통 나지드 건축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건물 외벽은 복잡한 기하학적 패턴으로 장식될 예정이며 수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보일 만큼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낼 것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반사해 황금빛으로 빛나고 밤에는 조명으로 사막의 밤하늘을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솔직히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도전입니다. 구조적으로 어떻게 400m 높이의 거대한 큐브를 안정적으로 세울 것인지, 내부 공간을 어떻게 냉방하고 환기시킬 것인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이동하는 동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모든 것이 미지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수백만 입방미터의 흙이 굴착되었고 기초 공사를 위한 준비가 한창입니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일정이 비현실적이라고 봅니다. 완공 시점은 아마도 2030년대 후반이나 2040년대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5가지 메가 프로젝트는 각각 다른 동기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고 기술의 경계를 넓히며 미래를 향한 야심찬 비전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티베트의 매독댐은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스촨 티베트 철도는 지리적 장벽의 극복을, 메시나 다리는 오랜 꿈의 실현을, 창이 공항은 지속적인 혁신을, 무카브는 건축의 재정의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또한 논란과 위험을 동반합니다. 환경 파괴, 지정학적 긴장, 막대한 재정 부담, 안전성 문제 등 수많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의 위대한 건축물들은 항상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피라미드는 수만 명의 노동자를 동원했고, 만리장성은 수천 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파나마 운하는 생태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날의 메가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위대한 성취로 기억될 수도 있고 오만의 상징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다면 수백만 명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실패한다면 엄청난 자원의 낭비이자 환경 재앙이 될 수도 있죠. 결국 이 프로젝트들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계속 더 높이, 더 길게, 더 크게 건설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도전하고 한계를 뛰어넘으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것. 수천 년 전 피라미드를 바라보던 사람들도 같은 경외심을 느꼈을 것이고, 수백 년 후 미래의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엔지니어링의 한계는 계속 확장되고 인간의 야망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가 프로젝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